손님이 없어요. 하루 종일 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째 그 자리에 있어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1층 코너 자리에서 조용하게 꾸준히. 반면 옆 골목 치킨집은 점심부터 저녁까지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줄도 섰어요. 북적였죠. 근데 2년을 못 버텼습니다. 지금 그 자리엔 다른 간판이 걸려 있어요. 우리는 바쁜 가게가 잘 되는 가게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장사의 성패는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구조 위에 올라타 있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다가 완전히 틀린 판단을 내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장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바글바글한 가게를 보면 저기 잘 되겠다고 직감하고 텅 빈 가게를 보면 저기 곧 망하겠다고 단정 짓습니다. 근데 그 직감 꽤 자주 틀립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이 비어 있는 시간은 그냥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돈이 새 나가는 시간입니다. 재료는 이미 사놨고 직원은 나와 있고 임대료는 오늘도 똑같이 나가는데 매출은 0원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만큼 바로 적자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필사적으로 자리를 채워야 해요. 회전율이 곧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안경점은 달라요. 오전 내내 아무도 안 들어와도 사장님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가게는 애초에 손님이 많아야만 굴러가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바쁨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 업종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명이 얼마를 쓰느냐, 이게 전부예요. 식당에서 손님 한 명이 내는 돈, 보통 얼마죠? 점심 한 끼에 1만 원, 좀 괜찮은 데 가도 2만 원 안팎입니다. 그럼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만들려면 최소 50명에서 100명이 다녀가야 해요. 점심 2시간 안에 그 인원을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수는 한정돼 있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 회전이 안 되면 그날은 끝입니다. 안경점은 다릅니다. 손님 한 명이 계산대 앞에 서면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그 이상도 나옵니다. 렌즈 압축률 올리고 코팅 하나 추가하고 프레임 바꾸다 보면 어느새 금액이 훌쩍 올라가 있어요. 한 번의 거래가 식당 손님 15명치 매출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2명만 와도 각각 20만 원, 30만 원을 쓰고 나가면 그날 매출이 50만 원입니다. 이게 일주일만 반복되면 웬만한 월세는 거뜬히 커버가 됩니다. 손님 수와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 이게 안경점이 조용해도 버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없는 것보다 손님이 없는데 재료가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 못 판 삼겹살은 내일 팔 수 없어요. 오늘 못 쓴 야채는 내일 버려야 합니다. 매출은 0인데 손실은 이중으로 쌓이는 거예요. 팔지 못한 것 자체가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얹힙니다. 손님이 없어도 직원은 나와 있어야 해요. 홀 직원, 주방 직원, 이 사람들 월급은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바쁘든 한가하든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경점은 이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못 판 안경테는 내일 팔면 됩니다. 다음 달에 팔아도 됩니다. 썩지 않아요.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야 하는 재고가 사실상 없다는 게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손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안경점은 사장 혼자 운영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괜히 직원 월급 나갈 일이 없어요. 한산한 오후가 적자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시간일 뿐인 겁니다. 자영업자한테 고정비는 공기 같은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매출이 얼마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월세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이게 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 고정비를 어떤 구조로 버티느냐입니다. 식당은 매출이 조금만 꺾여도 바로 한계가 옵니다. 재료값, 인건비, 배달 수수료, 이 변동 비용들이 매출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매출이 줄면 이 비용들을 감당할 여력이 사라지고 고정비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적자의 늪으로 빠집니다. 코로나 때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했던 겁니다. 안경점은 달라요.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추가로 터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재고가 썩지 않으니 폐기 손실이 없고 혼자 운영하니 인건비 폭탄도 없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도 지출 구조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황이 와도 손님이 뜸해도 다음 기회를 노리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이고 안경점은 그 버티는 힘이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식당은 오늘 온 손님이 내일 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점심에 왔던 직장인이 내일은 다른 집 갈 수도 있고 한 번 온 손님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은 끊임없이 새 손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단지 돌리고 배달앱에 수수료 갖다 바치고 할인 쿠폰 뿌리고 신규 손님 한 명 잡으려고 쓰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도 또 떠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안경점은 수요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빠지거든요. 시력이 바뀌면 렌즈를 다시 맞춰야 하고 안경테는 몇 년 쓰다 보면 낡아서 교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수요가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특히 콘택트 렌즈 고객은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다시 매장을 찾습니다. 렌즈 사러 왔다가 시력 검사도 하고 안경도 들여다보고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오는 구조. 이게 안경점이 조용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눈은 예민합니다. 아무데나 맡기기 싫은 부위예요. 발이 불편하면 신발 바꾸면 그만이지만 눈이 불편하면 두통이 오고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간 안경점에서 시력이 딱 맞게 교정되고 피팅까지 편안하게 끝나면 사람들은 좀처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요. 괜히 모험할 이유가 없거든요. 새 안경점 가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내 눈 상태를 다시 파악시켜야 하고 혹시라도 맞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귀찮음과 리스크가 고객을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실제로 10년 넘게 같은 안경점만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렌즈 사러 갔다가 시력 검사 한번 받고 안경 한번 맞추고 나면 그냥 거기가 내 안경집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 눈을 이미 알고 있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니까요. 이런 단골들이 하나둘 쌓이면 가게는 바깥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황이 와도 단골은 렌즈를 끊을 수 없고 안경이 낡으면 결국 그 집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한산해 보여도 실제로는 충성 고객들의 조용하고 꾸준한 흐름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카페 창업 열풍 기억하시죠? 한때 골목마다 카페가 생겼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 결국 옆집 카페와 가격 전쟁이 붙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버티다 못해 먼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카페가 들어섰어요. 진입 장벽이 낮으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안경점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안경사 면허가 있어야 해요. 그냥 시험 하나 패스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렌즈 가공 기술을 익혀야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돈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면허 없이는 안경점 문을 열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수가 들어간 안경과 렌즈는 온라인에서 팔 수 없어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쿠팡에서 살 수 없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수 없어요. 고객이 직접 매장에 와야만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이 경쟁자의 무한 증식을 막아줍니다. 경쟁자가 함부로 늘어나지 않으니 가격을 지킬 수 있고 마진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도가 만들어준 보호막 안에서 기존 안경점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명동이나 홍대 안경점 앞에서 줄 서는 사람들 보셨나요? 한국어가 아닌 말들이 들립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 안경 맞추는 걸 넣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계획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먼저 안과 예약을 잡아야 해요. 예약되기만 몇 주입니다. 겨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도 안경원에서 제작하는데 또 며칠이 걸려요. 영국, 호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경 하나 맞추는데 한 달이 걸리는 나라들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력 검사가 시작되고 프레임 고르고 렌즈 주문하면 빠르면 1시간, 늦어도 당일 안에 완성됩니다. 처음 온 외국인도 당황할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가격은 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품질은 그대로인데 속도는 압도적이고 가격까지 싸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맞추고 가는 게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이 흐름이 동네 안경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아닌 평범한 골목 안경점에 외국인 단골이 생기고 SNS에 올라가고 또 다른 외국인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글로벌 수요가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경점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조가 좋아도 망하는 가게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안경점은 유동 인구가 만들어지는 동선에 있어야 해요. 안과 병원 근처, 학원가 밀집 지역, 직장인이 오가는 길목, 이런 자리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수요가 흘러들어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이 지나치지 않는 골목에 있으면 단골이 생기기 전에 버티는 게 먼저 한계에 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눈을 다루는 가게인 만큼 한번 불편함을 주면 다시 오지 않아요. 시력이 안 맞게 교정됐거나 피팅이 불편하거나 응대가 불친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단골 장사의 핵심이 신뢰인데 그 신뢰를 한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가격 할인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파격 할인을 들고 들어오면 작은 매장은 불안해집니다. 나도 할인해야 하나 싶어서 마진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경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마진 구조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좋은 구조 위에 올라타 있어도 그 구조를 본인이 부숴버리면 결국 똑같이 망합니다. 구조는 지켜야 작동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장사는 노력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 보이는 안경점이 10년을 버티는 동안 줄 서던 치킨집이 문을 닫습니다. 더 열심히 한 쪽이 망한 게 아니에요. 더 불리한 구조 위에 올라탄 쪽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바쁨이 성공의 증거가 아니고 한산함이 실패의 신호가 아닌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든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한번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가, 손님이 없어도 비용이 버텨주는가,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구조라면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은 단단합니다. 불경기일수록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악착같이 버티는 근성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고르는 눈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판 위에서 열심히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용한 안경점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사장님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 설계된 구조 위에 올라탔고 그 구조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진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